벼루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여기 먹이 고이는 부분을 사람 방향으로. 근데 이게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먹이 고이는 부분을 나와 먼 쪽으로 놓고선 여기 평평한 곳에 고여있는 물을 조금씩 끌어와서 먹을 갈면 돼요. 근데 이 먹을 갈 때 일자로 안 갈고 곡면이나 대각선으로 갈려 있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힘을 줄 때 자꾸 이렇게나 이렇게가 사람이 편하다 보니까 이게 곡면으로 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돌과 먹의 마찰로 먹물이 생기는 건데 이렇게 돌리면서 하면은 마찰 면적도 줄어들 뿐더러 평평하지 못하면은 먹지꺾기가 되게 많이 생겨요. 먹을 갈 때는 고 문헌에도 나와 있습니다. 병자처럼 손에 힘을 빼고 갈아라 이런 말도 있고 벼루와 먹이, 수직이 되게 가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지꺼기가 많이 끼다 보면은 그림을 그릴 때 사실 녹목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단먹, 연한 먹에서는 큰 차이가 꽤 있을 수 있어요. 댓글을 보면은 혹시 저 딸은 이렇게 일반 수업을 받으시냐 이런 얘기도 많고 해서 한번 알려드리고는 싶은데 실제로 제가 이제 실기 수업 같은 경우는 대학 강의 혹은 합법적으로 일반인 분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 말고는 상설로는 제가 아직 수업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라도 좀 마련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이 다 갈렸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파지를 늘 저는 이렇게 예쁘게 접어 놓습니다. 그럼 파지에다가 쓱쓱 한 번씩 닦아가지고 이제 물기를 싹 빼고 나서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이 붓에 고리가 있죠. 그럼 제가 붓을 어떻게 보관을 하는지 이제 지난번에 제 보관 장소를 보여드리곤 했었는데요. 그렇게 말리면 아무래도 여기 고리에다 걸어서 말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잘 마릅니다. 또 오랜만에 쓰려고 그러면 이 안에 공기들이 많이 차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쭉쭉 눌러주시고 여기에 혹시 공기 기포 보이시나요? 여기 공기 기포가 빠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밑에 쿵쿵 해주면서 공기를 빼줍니다. 그리고 한 붓의 3분의 2 지점부터 손으로 쪽쪽 짜주세요. 그러면 이게 물을 가지고 그리는 그림인데 너무 매트하지 않을까요? 물기가 너무 없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보통 중봉 자세로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여기가 물 저장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스럽게 물이 내려오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좀 물이 없게 여기는 물이 가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먹 접시를 꼭 하나 놔두면 굉장히 좋은데요. 제가 이 먹 접시의 재질에 대해서도 웬만하면 꼭 도자기를 써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러면 플라스틱 그릇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플라스틱이라고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고 플라스틱은 먹 색깔을 확인하기에는 먹이 방울방울 맺히게 됩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쭉 했을 때 진한 색부터 좀 연한 색까지 쫙 나오게 돼야 되는데요. 이제 플라스틱 그릇은 방울방울 점처럼 모여있기 때문에 색깔을 확인하기 힘듭니다. 오늘은 사군자 중에서도 난초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동양화의 기초이자 사군자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우리 매낭국죽이라고도 하는데 매화를 먼저 가르치지 않고 난초를 먼저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난만 가지고도 한 학기 수업을 꽉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동양화 전공자 아니고서는 매낭국죽 중에 난 말고 다른 걸 그릴 시간이 안 돼요. 왜냐면 가르쳐 드릴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난초만 터득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이제 컨텐츠로는 난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어디서 그리나요? 전 작업실이 없어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동양화의 가장 좋은 점이 집에서도 할 수 있다. 이런 모포를 제대로 된 걸 딱 사셔도 좋지만 정 없다고 하시면 담요를 깔아놓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모포
라던가 아니면 뭐 다이소에 있는 그런 담요라도 깔아 놓으시고 하면 충분히 예,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제 생각에는 재료적인 장벽이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붓을 이렇게 할 때는 첫 획을 그을 때는요. 종이와 붓이 수직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때 너무 붓을 꽉 쥐지 마시고 어깨에 힘을 툭 빼고 이제 던지듯 그려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겨드랑이 부분에 마치 나는 달걀을 하나 넣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걀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붙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기를 많이 붙이고들 그리시는데 그러면 획이 작아집니다. 이게 팔 전체가 컴파스라고 생각을 하면 큰 획을 운용을 하려면 여기가 몸통과 떨어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려고 합니다. 근데 난초의 이파리 끝은요. 지난번에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나머지 쥐꼬리와 뱀꼬리를 이제 잘못 이야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실 쥐꼬리, 뱀꼬리 좀 다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쥐꼬리처럼 날렵하게 끝이 착 빠져야 합니다.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요. 기필역입을 한다라고 하는데 시작을 할 때는 유턴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유턴을 하고 꾹 눌렀다가 살짝 들어서 샥 그어주세요. 근데 끝은 어떻게? 쥐꼬리처럼 싹 얇게. 근데 또 여기서 되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선생님 여기 저 갈필이 났어요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동양화에서 갈필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게 났다고 해서 큰 흐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군자는 면 분할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끝이 갈라지고 안 갈라지고는 큰 중요한 게 아니다. 선을 긋는데도 집중을 하지만 이 흰 면을 어떻게 화면 분할을 하냐도 되게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사군자를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방법들이 다 있어요. 봉황이라는 새 혹시 아시나요? 봉황이 상상의 새거든요. 그래서 상상의 새가 굉장히 동양화 그림에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봉황의 눈을 그리듯이 한다라고 해서 봉안을 먼저 그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획을 딱 그리고 나서는요. 두 번째 획은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또 기필역입을 합니다. 그럼 바로 이 공간이 약간 이렇게 옆에 제가 필기를 하면서 할게요. 눈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여기 이제 왠지 누군가의 눈이 들어있을 것 같죠? 네, 이거를 세우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획은 이 봉 안을 깨준다. 그래서 파봉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깨시면 돼요. 이 봉 안을 지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파봉획을 긋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봉이 깨졌죠. 그 뒤부터는 이제 사실 자유롭게 그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좀 중요한 게요. 제가 이제 이거를 수업 자료로 많이 쓰는 건데 같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면은 동양화는 왜 2D로 그려요? 3D가 아닌데?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런데 실제로 봤을 때는 이렇게 난이 이렇게 생겼죠. 앞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3D로도 표현이 되는데 왜 2D로 표현하냐? 라고 하면 여기는 되게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비들이 공부를 하다가 공부하다 보면 어떻게 하죠? 약간 딴 생각도 하고 먼 산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창밖을 보면서 오늘은 뭘 할까? 공부하기 싫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밖에 그림자로 드리워진 난과 대나무를 보면서 참 나의 친구가 저기 있구나. 나처럼 참 한결같이 이제 뭐 꼿꼿이 서 있구나. 그건 대나무고요. 이렇게 추운데도 먼저 꽃을 피웠구나. 매화이고요. 이런 식의 실루엣을 보고 그렸다라는 썰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양화는 이렇게 평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요, 이 V라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난초도 V라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연물이니까 사실 뭐 어떻게 그려서 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 V라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V라인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획을 하나하나씩 쳐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V라인. 근데 왜 선생님 V라인이에요? 이런 질문은 되게 많이 하는데요. 동양화는 새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부감시를 되게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부감시 때문에 이 아래 라인은 일자가 아닌 V라인으로 보이게 그리는 게 예쁘게 잘 빠진다라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근데 선생님 어떤 그림은 일자인데 그러면은 이건 잘못된 건가요? 라고 하면 아니요, 뭐 그림이 잘 되고 잘못된 거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약간은 아쉽다라는 거를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획부터는 V라인만 생각을 하시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아까 동양화는 면분할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겹치지 않게만 같은 선이 반복되지 않게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꽃을 하나 그려볼게요. 꽃을 그릴 때는 붓을 빨아서 단묵, 연한 먹으로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하게 물을 타서 아까 접시가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 접시를 활용을 해야 돼서 그런 거고요. 꽃은 여기 이쪽에서 설명을 드리면요. 윗부분은 봉오리에서부터 중간에서는 확 다 핀 꽃이 있고요. 끝으로 갈수록은 떨어진 꽃까지도 그려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또 줄기를 하나 가지고 다 마주보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대를 한번 먼저 그리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여기에 마주 보면서 꽃 봉오리가 있고요. 이제 꽃봉오리가 점점 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에다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는 떨어진 잎까지. 그래서 이런 식의 구성을 이 화면에 맞게 자신이 그린 란에다가 적절히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쪽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가끔 붓끝이 갈라지면 이렇게 손으로 모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별표 모양이 안 나오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활용 점정은 진한 먹으로 여기에다가 태점이라는 걸 찍어주는 거예요. 꽃의 씨나 꽃 가루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짱짱 이렇게 불화 모양으로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네,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사실 너무 다 취향이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전달을 하기가 이게 한 학기의 분량이어가지고 되게 다양한 난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가장 기본이고 간단하게 난을 오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하시다가 제가 사실 다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은 제가 한번 여기에 제가 대학교 수업 자료로 쓰고 있는 이 자료도 원하시는 분들께는 요청해 주시면은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청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